이따가 should라는 조동사가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기 번호별 구문을 도피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동사 단원이니까 조동사를 체크해보자. can't가 있고 must가 있어. 하나만 여기서 알면 되는데 우리가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중에서 다 안 적을 거야. 강력한 추측이 있어. 강력한 추측이 must야. 뭐 다른 조동사도 추측을 나타내긴 하지만 must가 일반적으로는 의무일 때는 너네가 아마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하지만 구문 독해잖아. 이런 해석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must가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독해를 할 때 must를 보면은 무조건 해야 한다로 번역하지 말고 혹시 이것이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의 해석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 해야 한다는 건 반드시 그것이 돼야 한다지.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일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확장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친구들이 이게 전혀 다른 뜻인데 왜 같은 동사를 써요 그러지만 이 must의 어원은 똑같은 거야. 당위성이 들어있는 거야.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 그러면 추측이고 꼭 너 그거 해야 돼 그럼 의무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갈래를 잡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한다의 반대가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의 바리어를 한번 정리해보자. 뭐 영어로 묻는 게 아니야. 우리 국어로 우리 연승이는 초인이 틀림이 없다. 반대가 뭐야? 이것도 강조가 돼야 되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다. 잠깐만. 있어요. 여기 CD에 미안. 그 반의어는 우리말로 했을 때는 뭐뭐 일 B가 뭐야? 없다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must에다 not 붙이면 안 된다. 여기서 갈래를 잘 잡아. 이거는 must, 보통의 조동사들은 not을 붙이면 반대가 되잖아. 근데 추측일 때는 can't나 cannot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또 마찬가지야. 얘도 할 수 없다가 아니면 무슨 뜻이 있다는 거야? 뭐뭐일 리가 없다의 뜻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조동사들은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를 많이 가져.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지.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의무에 해야 한다의 반대는 뭐일까요? 두 가지가 있지. 뭐뭐 하면 안 돼라는 거가 있어. 금지가 있어. 이 금지일 때는 must not을 써.
근데 우리 그런 거잖아. 학교 오지 마. 이것도 금지지만 학교 와야 돼 반대말이 오지 마도 있지만 올 필요가 없어. 그것도 있잖아. 그건 뜻이 조금 다르지. 금지랑. 그래서 불필요할 때는 don't have to나 need not 요걸 쓴단 말이야. understand? 요건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must가 어떤 의미에 따라서 반의어는 다를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 천일문 교과서에서 247번의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한 단락에서 can't도 나오고 must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must는 지금 보다시피 의무야. 의무. 그러면 요것부터 번역할게요. 의무가 아니고 저 추측. 그 여자는 집에서 의무가 아니고 추측이니까. 집에서 be sleeping. 뭐 하고 있으면? 자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반대말로 그 여자는 hang around with가 누구누구와 어울리다. 그녀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 이유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친구랑 어울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밤에. 왜? 그 여자는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분명히 뭐 할 테니까. 집에서 자고 있으면 틀림이 없으니까. 해석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영어 실력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248번 문장에서는 might가 나와. 자, 이 might는 역시 추측인데 아까 선생님이 추측의 조동사 must만 얘기했잖아. 이제 완전히 추측의 조동사를 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강력한 게 뭐라고 불렀어? must. may도 추측이라는 건 이미 배운 적 있을 거야. 그지? may의 과거형이거든. might. 그러니까 원래 might가 따로 있는 동사가 아니라 may의 과거형이야. 근데 이 조동사는 특이해가지고 과거형을 현재에도 써.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조동사의 현재형이 강력해.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을 현재에 쓰면 좀 뜻이 약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볼 때 다른 조동사야. Can you help me? 이러면 can이 강력한. 너 나 도울 수 있어 이거야. 근데 Could you help me? 이럴 때 살짝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will you나 can you를 우주나 coul드를 쓰면 어떤 표현이라 좀? 공손하고 부드러운 표현이라. 뜻이 좀 약해지니까. 그럼 여기서도 적용이 되어서 might의 과거형, may의 과거형인 might를 이렇게 현재형에 쓰게 되면 순서가 나오지. 가장 강력한 추측 누구? must. 요거보다 좀 약한 거? may. 요거보다 좀 약한 거? might야. 그래서 이건 강력하지만 이거 둘은 뭐 퍼센트로 얘기하면 이건 100% 확신한다고 이건 둘 다 50% 정도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확률상 얘가 50%고 얘가 뭐 30%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요건 한 50% 되는데 말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부드럽게 할 때 might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은 거의 차이가 없어 사실. must만 좀 별도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지만 요 may의 부정도 또 might의 부정도 뭐가 쓸 수 있어? can't나 cannot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뭐뭐일 것이다의 반대말은 뭐뭐일 리가 없다가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 might가 지금 과거형이야 추측? 과거형이야 현재형이야? 여기 if절에서 현재를 썼으니까 얘도 현재형이거든. 그래서 가정법도 아니고 이러한 알약을 네가 복용한다면 그것은 너의 감기를 뭐 해줄지도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may를 쓰게 되면 추측의 정도가 달라져? 똑같아. 똑같아. 근데 여기다가 must를 쓰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어떤 분위기를 먹자? 야, 먹으면 너 100% 나와.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조동사의 선택만 가지고도 글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알약을 네가 복용한다면 그것은 아마 치료해 줄지도 모른다. 너의 감기를. 아니면
첫 번째 병렬이야. 치료도 해줄 수 있겠지만 at least 그냥 참고로 외워. 이런 건 노트에 정리해야지. 적어도야, 적어도. 아니면 우리말로 최소한. 100% 효과가 나지 않아도 적어도 최소한 lesson. lesson 이거 얘네 교훈할 때 lesson은 L이 SSON이야. 그 EN이지? EN이 덜어주다. 뭐 완화시키다. 이 두 가지 뜻을 쓰면 분위기 뭔지 알겠지? 정도를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무엇을 낮춰줄 것이다. severity라는 것은 괴로움. 고통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좀 완화시켜 줄 것이다. 완화시키다. 네? 자, 그럼 지금 두 지문을 통해서 강력한 추측의 must와 그것의 부정, 그리고 강력하진 않더라도 추측으로 쓰일 수 있는 may나 might를 정리한 거야. 그럼 잠깐 시간을 둘 테니까 249번의 해석을 한번 마음속으로 해봐. 그럼 여기서 조동사를 찾아서 나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다. 249번 말이야. 자, 글의 분위기는 여기는 추측이지만 여기는 기정사실로 말했어. 조동사를 안 썼어. 그럼 요 부분만 해석하면은 may not live니까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may를 might not으로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하지만 이건 진짜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추측이 아니라. 여기서 시험 때도 나오는 어법인 더 플러스 뭐 형용사는 뭐가 된다? 뭐뭐한 사람들.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거 한번 읽어볼래? 미serable 뜻이 뭐야? 비참한 이런 거야. 어? 이게 뭐겠어? 저 문법으로 하면 더 미serable. 저 써준 뜻으로 하면 이게 뭐겠어? 더 miserable. 비참한 사람들이지. 근데 프랑스어가 영어랑 비슷한데 이 관사 덜을 프랑스에서는 르라고 써. 읽어. 이게 레미제라블.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어때? 하나같이. 다 비참한 사람들이야. 거기 형사가 쫓아다니지? 형사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도 사실 비참한 사람이야. 왜? 자기 인생을 못 살고 그 장발장만 잡으러 다니니까. 그지? 장발장도 당연히 불쌍하고. 그래서 이 제목이 난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로 미저러블 단어를 레미저러블로 배웠어. 비참한 사람들. 그러면 저걸 공부하면서 이 문법도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화시켜야 돼. 그럼 여기 선생님이 아까 냅두었던 이거 주어 될 수 있어 없어? 여기 사람들이. 그지? 여기서 이것도 주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사람들이. 되지? 그럼 이제 코시어스가 무슨 뜻이야? 조심하는. 응? 조심하는. 용감한 뭐?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뭐야?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그리 오래 살 수는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치? 영혼, 당명, 뭐지? 하지만 맨날 매사 뭐하는 사람들? 조심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해도 그들의 제대로 된 삶을 전혀 살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속뜻은 의미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어떻게 가자는 얘기야? 길고 가늘게야, 짧고 굵게야. 짧고 굵게 가자는 얘기야 이게. 어? 내가 이런 설명을 왜 하냐면 영어가 된다. 근데 왜 나는 수능을 못 풀지? 이런 사고력의 채널이 없어서 그래. 있는 그대로 직독직히 하는 애들은 이게 뭔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 니네는 그 정도는 넘어섰지? 자, 그 다음 250번에 조동사 또 보여? 자, 여기서는 이게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좀 아까 얘기했었지. can이 뭐야? 기본적인 뜻이야. 할 수 있다. 가능성이지. 가능성. 근데 그 can도 could로 쓰면 분위기가 약간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ou can be mine.
너 내 거 될 수 있다. 야, 호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 You could be mine 이런 거야. 그럼 넌 내게 될 수도 있어. 이 정도로 바뀌는 거야. 그 팝송 제목이.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요거 무시하고 너는 make a friend가 뭐라고 그랬어? 친구를 만들다, 사귀다지, 그지? 그럼 너는 뭐 할 수도 있다. 친구를 만들 수도 있다. 있었다, 있다. 있다야. 이 쿠드가 과거형이라도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1년 안에 친구 만들기 쉬워요. 어렵지. 그래서 이건 지금 조동사가 아니고 부사인데 hardly라는 부사는 긍정이야, 부정? 부정. 내가 뜻 안 적을 거야. 부정이. not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사전에 보면 거의 뭐뭐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와있지만 그냥 우리가 해석할 때는 never로 봐도 무방. 오케이? 독해할 때는. 그럼 가보자. 너는 1년 안에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너는 뭐 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원이 받는 게 부정대명사 누구겠어? A friend. 친구를 1시간만 해도 뭐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1년이 걸려도 친구를 사기 힘든데 잃는 건 순간이다. 오케이? 지금 중사가 꾸덕꾸덕 역시 나도 그렇게 친구를 잃어본 적이 있지. 그래서 그지? 자, 됐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250번 문장까지 봤거든. 자, 그 밑에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가 포진이 돼 있긴 한데 여기 쿠드가 그럼 어떤 의미 좀 판단을 해봐. 이걸 왜 적어놓은 걸까? 아까 내가 may의 과거형이 might인데도 현재에 쓴다 그랬지. can도 could를 현재에 쓰고 또 뭐야 will도 would도 현재에 쓴다 그랬지. 그런데 실제로 can이나 may나 will이 과거형일 때도 있겠어 없어? 있지. 그걸 조심하라고 쓴 거야. 위에 could는 분명히 우리가 현재형으로 번역했어.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광범위한 수리가 완성되었다. 대규모의 수리가 완성되었다. 수리가 끝났다는 얘기지? 어디서? 수영장에서. 그래서 그 수영장은 이제 사용될 수 있다인데 여기가 뭐야? 완공이 됐고 사용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게스트에 의해서 아니 이거 그냥 현재로 봐도 되잖아. 왜? 수리는 끝났고 지금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붙여놓은 거야. 언제? 이건 완공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모든 손님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었다지?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형이 돼야 돼? 과거형이 돼야 돼. 이럴 때 전문용어로 이 can을 못 쓰고 여기다 could를 써야만 하겠지, 이럴 때는. can이 현재형이니까. 아니 could가 현재에도 쓰이지만 can은 현재에 못 쓰잖아. 과거에 못 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제 일치 때문에 과거형을 썼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라고 나와 있는 문장이야. 자, 251번도 한번 볼까요? 먼저 조동사 찾아봐. 거기 우리 눈에 띄는 조동사가 있을 텐데. 자,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할 텐데 아까 우리 must가 의무가 있다 그랬지, 뜻이. 의무,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었어. 자, 근데 가장 강력한 게 선생님이 must라고 했어. 이거랑 같은 건 뭐 배워? have to 배운 적 있지. 물론 뭐 has to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픈 소리가 들려. ought to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본 적 있어 없어? 승민이 없고 본 적 없어? 너도? 아이고. 슈드랑 똑같아. 슈드가 뭔데? 중학교 때부터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슈드 그러면 무조건 뭐로 외우라고 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뭐 엄밀하게 나누면 이건 약간 강제적인 의무를 나타내고 이건 약간 도덕적인 의무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만나면 인사해야 돼. 그럴 때 must 쓰는 게 좋겠어? should 쓰는 게 좋겠어? 그렇지. 그래서 보통 충고나 조언의 어떤 문장에서는 you should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낯선 외국인을 만났는데 수업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세요 할 때 you must go home 이게 좋겠네?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 You should go home 또는 you ought to go home 이렇게 써야 좀 부드럽고 그런 걸 전문용어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선생님이 니들한테 숙제 오라고 할 때는 뭐 써야 되겠냐? You must do your homework. 좀 친한 선생님 You should do your homework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자, 어투가 아니라 말을 써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야. 왜? 나중에 니네가 대학교 가서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글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에 의해서 동의어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논문을 쓰는 건 글이기 때문에 이런 톤이나 어떤 어조를 가지고 어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니네가 이번 단어는 아니지만 이때 강조, 뭐 동두 강조 이런 거 왜 쓰는 거야? 아니 강조할 때 그냥 세게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글이라는 건 연비심을 눌러서 세게 쓸 수도 없고 그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난 이 내용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할 때 이 구문을 쓰는 거야. 조동사의 쓰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의무의 조동사를 배웠어요 그지? 이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should 여기까지 배웠다고 쳐.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주구장창 should를 뭘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해석해봐. encounter 만나다 좋아하다니까 당신이 낯선 단어를 마주했을 때 너네 많이 겪잖아. 문제 풀다가 낯선 단어를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컨텍스트가 문맥이야. 문맥적인이라는 건 쉽게 쓰면 문맥이 주는 뭐 단서들 클루가 단서, 실마리 이런 거 문맥적인 단서들 이것들이 도와야 돼? 쟤네가 사람도 아닌데? 그럼 어떤 뜻이 있을까? 슈드가 이게 해야 한다 했던 말고 다른 뜻도 있다는 거잖아 그지? 요번 페이지의 맨 위에 봐봐 제목이 큰 제목이다 가능성이나 뭐라 그랬어? 거기에 슈드가 포함되어 있지 슈드가 무슨 뜻도 있다는 거야? 가능 포함된 추측 분명히 뭐뭐 할 것이다. 이건 추측 맞아? 그래서 저 뜻으로 번역하면 문맥적인 실마리가 반드시 너를 뭐 할 것이다. 여기 준사역 헬프니까 목적어 원형 썼어. 네가 뭐 하도록? make a guess. 추측하도록. 무엇에 대해서?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should가 해야 한다 말고 다른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문장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혼동주의라는 게 뭐가 나올 거야? 그래,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should를 또 해야 한다도 있으니까 그거랑 혼동하지 말아라. 여기 should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의무로 번역해보자. 당신이 설명할 수가 없다면 너 자신에게 뭐를? 컨텐츠는 내용이지. 살짝 관계대명사절. 네가 뭐한 내용? 학습했던 내용을 본인 스스로에게 뭐 할 수가 없다면 설명을 못한다면 That's a signal. 그것은 무슨 신호야? 네가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보내야 된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그 부분을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신호가 돼야 된다. 신호인 거지. 신호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할 것이다가 아니고 위에처럼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해야만 한다. 요럴 때는 뭘로 바꿔도 돼? 분위기 똑같이 하려면 ought to spend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물론 must를 써도 되지만 뭐라고? 뉘앙스가 좀 더 강력해진다.
선생님이 하는 조언이라면 should가 좋겠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밑에 252번 ought to 있지? 한번 해석해봐. 방금 배웠으니까 ought to를 제대로 해석하면서 한번 해봐. 자, 잠깐 봤어? 역시 지금 단어는 아직 의무로 안 넘어갔어. 니네 책은 지금 추측과 가능의 조동사들 정리하고 있어. 근데 방금 내가 앞서서 ought-to가 저렇게 의무의 뜻도 있다고 그랬지? should도 의무의 뜻이 있었지? 근데 방금 전에 문장에서 반드시 뭐뭐일 것이라는 강력한 추측으로 썼다면 ought-to 역시 그럴 수 있다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강력한 추측. 현명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추측 맞지?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요게 묶어서 한 단어로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겠어? Feelings of guilt. 죄책감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뭐함으로써? 이거 무슨 의미야? 차라리 죄책감이 느껴질 만한 일이 있으면 아예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 됐나? 그 다음에 253번 문장 역시 또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해석해줘도 되지만 니네가 먼저 한번 고민해보고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 단원 제목이 뭐니까? 그러니까 would도 드디어 포함이 되는 거야. would. 나중에 would의 특별한 용법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도 있고 will의 과거형이기도 한데 지금 배우는 건 다 가능성 추측이니까 비슷하게 번역하면 돼. 그럼 정리해봐. 지금 가능성 추측 조동사 뭐 배웠어? 예문을 통해서 must, may, might 배웠고 should도 돼 안 돼? ought to도 되지. could도 될 수 있어서 없어서 거기다 would도 될 수 있는 거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떠올라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주어가 어디까지니? like-minded가 마음이 같은, 즉 마음이 비슷한 사람들이야. 이들과 걱정이나 우려를 sharing, 뭐 하는 거? 공유하는 것은 아마도 도와줄 것이다. 다시 한번 준사역 동사, 당신이 to 써도 되지? feel, 느끼도록 도와줄 것이다. less는 더야 덜이야. 덜 외롭게 느끼도록 도와줄 것이다. 슬프면 나누면 배가 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지.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거 뭐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우리 저기 뭐야? 네가 혼자 목발 짚고 다녔는데 슬픔이잖아. 같이 짚어주니까 좀 덜하잖아 그 마음이. 그지? 승민이가 그래서 일부러 다리를 다친 거야. 예? 너와 어떤 동병상련을 겪기 위해서 얼마나 큰 우정이야 이게. 준서, 어떻게 다음 주에 예고돼 있니? 그러지 마라. 조심해서 다녀. 비 오는데 왜 이렇게 쭉쭉 스케이트를 타고 다녀? 비 오는데. 자, 마지막 지문 254번. 또 한번 노려봐. 뭐 조동사는 어렵지 않지. will. 이게 할 것이다니까 뭐 미래라고 보통 배웠지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 아니야? 가능성도 되지 않아?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 말 속에 단어가 있잖아. 얘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100점 맞을 거야. 그럼 뭐야? 추측이기도 하지만 가능성도 돼야 돼. 맞을 수 있다고 똑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는 would를 썼지만 will을 써도 된다는 거야. 그냥 해석이 좀 단어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familiarity가 뭐야? 친숙함. 준서가 선생님하고 친숙함이 생겼잖아. 그지? 친숙하지? 브리드는 동사로 나중에 다른 뜻도 배우겠지만 나으면 뭐 해야 돼? 키워.
기르다의 뜻도 있어. 그리고 이게 품종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낳는다. 몰라? 컨템트가 뭐래요? 더 심하게 쓰면 경멸 이런 거. 요 말은 이해되니? 준서가 선생님하고 친숙함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무례해져. 편하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지. 이게 미국의 속담이야. proverb. 속담이나 격언을 우리가 proverb라. 이 속담은 suggest, 단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표시 하나 모르면 suggest는 원래 암시야. 이게 뭐냐면 넌지시 뜻을 전하는 거야. 미국은 이제 전문용어로 시사하다라고 해요. 시사한다는 게 뭐야?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이런 내용을 전달해 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속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거라. 속담의 진정한 의미지. 뭐야? 더 가까운 acquaintance는 사람일 때는 지인이 뭐야? 아는 사람이지. 근데 인맥 관계. 누구와의 더 친밀한 인맥 관계가, 그지? 어떤 사람과 맺으면 이게 끝내는 이거에 해당되는 거. 어떤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존경이, 뭐 레슨이 아까 줄어들다 감소하다고 했으니까 명사로 쓰면 존경심의 뭐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뭐야? 이어질 것이다. 추측, 가능성 다 들어있지 않아? 되니?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수고 하나 보고, result from은 뒤에 뭐가 나와? 결과가 나와. 근데 result in이면 뭐가 나오? 미안해 반대로. 빨리 지적해야지. result from이면 뒤에 뭐 나와? 원인. result in이 뒤에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범위에 이런 문장이 걸리면 여기에 전치사를 잘못 써놓고 문맥상 틀린 내용을 골라라 라고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 한숨 돌리자.